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핵심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9월 FOMC 9월 21일까지는 소강 상태인데요. 안 될 내일인데 다만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FOMC 전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FOMC 회의 결과죠. 네, 회의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9월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금리 이제 올리는 거 끝났어. 이제는 안심해도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을 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매파적 기조를 가져갈 걸로 봤는데 그런 얘기 나오니까 시장은 또 긴장합니다. 일단 해석부터 좀 해주세요. 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7월 27일, 지난달 7월 27일 FOMC 의사록이 이제 3주 만에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회의 마치고 얘기한 거고. 시장이 긍정적이네요. 네, 그게 이제 시장이 이제 좀 오르는데 도움을 줬죠. 그리고 이제 과도한 긴축이 조금 누적되면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아무튼 신중을 기해야 된다. 너무 많이 이제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경기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둘기적인 이런 뉴스 어쨌든 발표가 시장을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긴축을 좀 오래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좀 매파적인 어쨌든 문구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조금 주춤했습니다. 상승폭을 반납했죠. 2시쯤 낙폭을 확 좁혔다가 막판에 또 좀 밀어내는데 네.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양면성이 있었다. 네. 긴축의 필요성도 있지만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다 나온 대로 데이터에 의존해서 이제 봐서 하겠다. 결론은 사실은 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미국말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군요. 말 한마디에 설왕설래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회의는 사실 끝난 거고, 네. 다만 무슨 얘기를 했을까 들여다보고 싶었던 거고,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의 강도,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7월 회의록과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좀 주목해 보면 9월에는 어떤 흐름들로 갈까요? 네, 당장 9월 13일, 8월 물가가 네. 결정을 할 텐데, 지금 시장의 의견은 50bp, 빅스텝에 지금 모아져 있고요. 75bp를 인상하기에는 어쨌든 8월 물가도 7월 물가에 이어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8.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 8.3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75bp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좀 과도한 거고요. 문제는 이제 9월 2일 날 예정된 9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 25bp로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빅스텝 50bp를 9월에 이어서 계속 하느냐. 그러니까 9월에 이어서 11월에도 50bp를 하느냐 아니면 25bp로 내려가느냐. 네.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 이제 50bp 올리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75는 좀 시장이 또 정말 어렵구나 하고 만약에 25bp를 올린다 그러면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지만 경기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간밤에 미국의 또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는데 이거 좀 해석하고 가죠. 월마트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걸로 봤는데 선방했어요. 그러면서 소비도 괜찮은가? 근데 간밤에 소매 판매 나온 것들은 좋았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약간 중립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내용상으로는 지난달하고 이제 보합이었기 때문에 전월비 거의 0%였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이렇게 이제 소비가 본격적으로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자아냈지만 뜯어보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근원 소매 판매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라든지 또 자동차 구매 혹은 뭐 자동차 고치는 데 필요한 부품 그리고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이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전월비 0.8%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꺾인 것을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할인 판매점에 가서 사람들이 조금 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당장 필요한 재화를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핵심 근원 소매 판매를 제외한 전반적인 소매 판매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돼서 전일 발표된 산업 생산도 좀 좋게 나왔거든요. 예. 예상치보다. 그래서 생산에 이어서 소매 판매도 그냥 양호하다 하니까 당장은 뭐 미국 경제가 경착륙은 얻겠다. 이런 안도감이 시장에 조금 더 이렇게 신뢰를 주는 그러한 지표로 풀이됩니다. 예, 김한진 박사님과 추적하는 시장 키워드 첫 번째는 FOMC 의사록을 분해해봤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다음은 역대급 기후변화 대응법 발효. 이게 소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얘기할 걸 텐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 중에 와서 사인하고 갈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2차 전지, 태양광 그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까를 보는데 그 전에 법안 자체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사실 뜯어보니까. 네. 그러면 인플레를 감축시키기 위한 요인들이 그 안에 뭐 보조금 이런 게 들어있는 건지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이걸 통해서 원하는 미국 경제가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말은 인플레이션 뭐를 그 억제하는 네. 감축법이지만 내용은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국 그 탄소 제로. 네. 그 전에 이제 바이든이 하려고 했던 친환경 네. 이런 법안이 조금 축소되거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름이 바뀐 네, 거죠.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지금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투자를 하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친환경 투자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네. 뭐 이런 어쨌든 뭐 신재생 에너지 예. 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법이죠. 네. 그러게요. 그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법안이 됐고요. 중간에 좀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통과를 해서 대통령 사인까지 갔는데요.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들을 이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안이 서명되면서 네. 그 이전에도 해석을 하다가요. 일단은 자동차 쪽은 좀 우려가 오면서 타격을 오고 있는데요.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업계에서 가장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 네.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예. 세금 감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북미에서 생산된 그리고 북미에서 어쨌든 부품을 50%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어떤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해서 배로 실어 나른 이러한 그 전기차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의 전기차는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생산한 것은 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좀 먼 얘기인 거고요. 당장은 어쨌든 자동차 업계에는 전기차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 감면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되는 그래서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친환경,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 투자 지원에 대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수출 쪽에서
상당한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영향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면서 시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소위 안도 랠리의 끝이냐 아니면 분위기 자체를 위쪽으로 방향성을 좀 탄 거냐, 소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서 갈 것이냐 그건데요. 뉴욕부터 보면 뉴욕은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소위 이제 약세장 랠리가 아니라 뭐 추세 전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나스닥 100은 뭐 바닥에서 지금 뭐 거의 25%가 올라왔고요. 네. S&P 500도 17%, 코스피 한 뭐 바닥에서 11% 올랐습니다만 오른 폭도 중요하지만 지난 고점에서 떨어진 폭의 몇 퍼센트를 좀 회복했느냐라는 예. 측면에서 미국은 50%, 네. 코스피는 물론 25%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통상 기술적 분석가들이 하락폭의 50%를 복구하는 거는 강세장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S&P 500이 지금 200일선을 거의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제 뚫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좀 밀렸거든요. 예. 코스피는 이제 121선에 지금 바짝 다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에 기술적으로 근접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시장이 변곡점에 와 있다. 여기 이걸 뚫으면 뭐 강세장 전환, 좀 밀리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조금 횡보하고 오락가락하는 국면이 예상되는데요. 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야 되고, 네. 특히 한 6개월 후에 연말 정도부터는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거나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2분기 실적 끝났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네. 시장에 부담을 뭐 안 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가가, 앞서 말씀 나눈 물가가 또 통화 긴축이 조금 슬로우 다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조금 다 충족됐을 때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올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녹록치 생각합니다. 않은데요. 네네. 네. 경기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경기 둔하죠 지금. 그죠? 네. 네. 기업 실적 좋게 보이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또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물가 아직은 레벨 높지요. 네.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약간 이 상승을 요즘 이제 워워 가라앉히는 분들이 경기 둔화하고 기업 실적 둔화를 시장이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나마 미국 뉴욕 증시는 지금 사실 재상승, 상승 추세 진입을 얘기할 만한 정도까지 왔어요. 네. 우리 시장은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좀 더딘 이유는 어디 있는 건지,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지금 뭐 통화 정책의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러한 약간 금융적 현상에 이제 뉴욕 시장은 반응하는데 반해서 한국 증시는 지금 중국 경제 부진이라든지 좀 실물 경제, 또 경상수지, 무역 수지에 조금 적자라든지 이런 실물적 요인에 반응하면서 금융시장 측면에서 환호하는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나중에는 이제 만날 텐데요. 당장은 뭐 이렇게 약간 유동성 장세, 어쨌든 약간 후속적인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보다 조금 불리하게 미국 증시를 쫓아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막은 뭐 2,500 무너졌다고 나왔지만 2,500 뭐 붕괴보다 2,500 끌놓고 줄다리기. 네, 공방. 예. 아, 공방 좋네요. 줄다리기, 힘겨루기, 공방. 네, 네. 공방전. 이 정도 차원에서 네. 장세를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장 키워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